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박찬대 의원님과 함께 70만 대리점 살리는 전국 대리점 살리기 협회 별도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리점 살리기 협회 조정묵 공무회장님, 임태현 공무회장님, 남양경 피해 대책위원회 장성환 위원장님, 전국 LG 생활건강 대리점 협회 이강호 상무님, 유한 킴벌리 대리점 송종희 회장님, 전국 샘표 대리점 협회 이호열 회장님, 전국 이동통신협회 정문수 회장님, 을본부의 이성원 사무처장님, 광주 대리점 협회 전칠근 회장님, 수고하십니다. 경기도 수원 대리점 협회 명진 대표님, 유한 킴벌리 우리 소재 회장님도 지금 오셨네요. 그럼 먼저 오늘 이 출범에 대한 의미와 앞으로 법률 개정을 어떻게 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입니다. 전국에 약 70만 개의 지금 대리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먹고 마시고 쓰는 거의 모든 것들이 대리점을 통해서 대다수 거래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대리점 사업자들은 본사와 납품업체 사이에서 을 중에 을로서 위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리점 사업자들이 매일매일 조달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도 또 한편으로는 서로 경쟁해야 되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들의 권익과 불이익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세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리점 살리기 협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하고 환영합니다. 특히 남양 유업 사태 이후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대리점 문제에 대해 가지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시행은 되고 있지만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속 대리점 또는 비전속 대리점 또 대리점에 대한 단체 구성권은 있으나 교섭권이 없는 등 우리 이 입법을 보완해 가지고서 좀 더 대리점 우리 사업주들께서 공정한 경제 생태계 내에서 생존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무위원회 의원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런 입법 과정과 그 다음에 그 활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힘을 실어줄 것은 힘을 실어줌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을 중에 을로서 고생했던 우리 대리점 사업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남양유업 사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남양유업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 사례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범하는 전국 대리점 살리기 협회 회장이시고 전국 중소유통 상인유통협회 이사장이신 조정문 회장님께서 취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조정문입니다. 우리 70만 대리점들이 자기 재산을 갖다 맡겨놓고 자기 주장도 못하고 주장하면은 갑치르다가 이렇게 해서 협박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번에 필히 동등한 관계로 법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권리를 찾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지금 30년째 장류 대리점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굉장한 매출, 사실상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목표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실제 판매액은 못 미치고 그러면 그것이 고스란히 다 재고로 남고 이런 피해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법안 개정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지금 믿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변민생위원회 우리 박재현 변호사께서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변민생진대위원회 공정거래팀 활동하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급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는 목표로 2016년 12월 23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본사 갑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가맹업사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대리점 거래에 관해서 현행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는 정도에도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리점 거래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급자와 대리점 간의 힘의 불균형이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급자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사업자 단체의 구성이나 계약 갱신 요구권, 보복 조치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이 규정되어 있잖아 대리점주들의 열악한 지위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리점 사업자 전체 구성권과 교섭권 등의 인정으로 공급자와 대리점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의 실효성의 해결을 위해 현행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그 가맹점에 대해서는 좀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공정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원래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남양유업을 비롯한 대리점 문제였습니다. 지금 공정위에서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결과가 다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률 개정에 대한 방향이 여전히 지금 저희 대리점 단체들하고 공정위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방향이 잘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런 시장하게 됐고요. 최소한 가맹점 수준으로는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기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샘표 대리점의 보복 출점 사례를 이유를 대표께서, 그 다음에 남양유업 밀어내기 피해 사례에 대해서 박명일 무한 대리점주께서,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대리점 피해 사례에 대해서 정문수 부회장님께서 사례대로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호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호열입니다. 저는 인천 서구 부평 지역에서 생페어 대리점을 1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서부터 생페어 본사에서 경상도 쪽에 시장 점유율이 낮은 곳에 대대적인 지원을 해서 그 가격 인하나 증정부 행사로 해서 많이 물건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비되지 못한 제품들이 수도권에 유입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제품들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시장 가격은 붕괴됐고 공장 출고가보다 낮은 제품들이 도처에 돌아다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출이 떨어지고 수익이 손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져 점점 힘들어진 저는 살기 위해서 타사 제품을 취급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샘표 본사와 마찰은 더욱 심해졌고 샘표 대리점을 그만두라고 계속 종용받게 됩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불안하게 하면서도 하고 나서는 계속 그만둘 것을 압박합니다. 샘표에서는 제가 계속 할 의지를 밝히자 지원해주던 여직원을 점점 줄이고 행사 품목을 줄이고 심지어 2015년도에는 8개월가량 본사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그 전체 그 행사를 아예 통째로 주지 않는다거나 제외시키고 대리점 간 왕따를 시키는 아주 치졸한 행태입니다. 그래도 주변의 도움을 받아 근근히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올해 4월 1일 재계약을 또 했고 4월 6일 지점장으로부터 5월에 신규 대리점을 개설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복 출점이 진행되었으며 이것은 샘표에서도 처음 있는 갑질의 절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저뿐만 아니고 약 4개 대리점이 계약 기간 내에 그만둘 것을 수시로 통보를 받았고 정상화 방안 계획서 제출을 강요받았습니다. 저희와 유사한 식품 동종 업계에서는 대리점 쪼개기, 자르기, 행사 제품 제한 이런 것들은 4, 5년 전에 진절된 갑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생존권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왕따, 차별, 보복 이런 것들은 미스터 피자에서 독립해서 나오신 피자연합 사장님이 자살로 몰아갔듯이 정말 대리점주에겐 힘든 것이고 기타 그 옆에 있는 대리점들에게는 상당한 폭력입니다. 본보기를 보여서 길들이기를 하는 대표적인 갑질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정말 삶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대리점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무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남양유업 대리점을 물려받아 3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박명호입니다. 2013년 남양유업은 대국민 사과를 하며 갑질을 하지 않겠다 하였고 공정위는 남양유업을 검찰 고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하였습니다. 2013년 남양 사태 이후 남양유업이 본인 및 다른 대리점에게 밀어내기를 거의 하지 않자 저희는 확실히 밀어내기가 근절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남양유업은 밀어내기를 점차 하다가 2015년 참지 못할 정도로 밀어내기를 하였습니다. 2015년 제 주변 점주들도 피해 호소를 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이 주문하지도 않는 제품을 저희 대리점에게 밀어내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신제품이 나왔다면서 제품을 밀어내기 했고 추가 주문량 이상으로 남양유업에서 전산 자료를 조작하여 밀어내기를 하는 등 2013년 남양유업이 대국민 사과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밀어내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남양유업이 월 말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 대리점에게 더 많은 밀어내기가 있었습니다. 남양유업의 수법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전산 자료에 임의로 수정하여 본인이 추가 주문을 한 것 같은 전산 자료를 조작하여 밀어내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추가 주문 방법 사용 시 남양유업 담당자가 접속을 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저히 본인은 2016년 참지 못하고 공정위에 신고를 하였지만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서에 변경을 하였으니 밀어내기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본인은 증거를 정비하여 재신고하였고 공정위는 전속 대리점이 아니니 이번에 남양유업이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오히려 밀어내기를 당할 당시에 반송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유효기간이 지난 밀어내기 물품에 대하여 운송하는 화물차 주인에게 올려보냈고 남양유업이 자신들의 물건에 반품이 되어 오는 것에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은 남양유업 대리점에게 손해를 넘기기 위해서이고 전가하기 위해서이며 회피하기 위한 것을 보입니다. 어떤 남양 대리점 점주가 남양유업이 밀어내기 한 제품을 공짜로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제출한 10여 가지 증거 중 남양 직원 음성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남양 직원은 밀어내기를 인정하고 피해 대상 청구 소송을 도와주겠으니 언론에는 알리지 말아달라 하는 회유의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남양 직원이 본인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관심도 없고 신고인인 본인에게 15% 이상의 밀어내기를 당한 것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기업 편에서만 조사를 하고 하는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남양유업의 갑질이 있습니다. 대리점 장부를 조작하여 돈을 갈취하는 정확한 증거, 대리점이 알 수 없는 미수가 있다고 돈을 갈취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남양유업 대리점 점주가 2015년 항의를 하며 남양 본사 앞에 1인 시위를 하자 남양유업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모욕죄가 인정된다면서 벌금까지 내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한 언론사에서 2017년 6월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를 내보내자 남양유업 법무팀 직원은 피해 점주 측에 황당한 문자를 보냅니다. 남양유업 법무팀 직원은 피해 점주가 얼마를 원한다고 하냐, 피해 점주가 똥줄 타는 모양이다, 협상을 원하면 영업사원한테 말하라 해라 라는 문자를 피해 점주에게 보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강조드립니다.
저희 피해 대리점 점주는 타협과 협상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악행에 대하여 사회의 지탄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처벌을 반드시 원합니다. 그래야만 남양유업 갑질이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양유업 대리점 점주들은 전국 대리점 살리기 협회와 함께 공정위 문제 제기를 또다시 할 것이고, 장부 조작 행위, 이런 파렴치한 위법 행위들을 하지 못하게 검찰 고발할 것입니다. 그동안 상해 문제에 대해 앞장선 분들인 전국 대리점 살리기 협회와 함께하는 것은 안심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저희 남양유업 대리점 단체죠.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 건전한 유통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동통신유통협회 정문수 부회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시면은 핸드폰 매장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 판매점, 대리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가 통신사, 자회사의 매장들이 한 30% 이상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존에 영세한 판매점, 대리점들이 상권을 장악해나는 행성시키는 데서 자금력으로 인해 가지고 자금력을 동원해서 그 바로 옆에 장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한다면서 그 상권을 다시 뺏어갔습니다. 그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SK텔레콤 자회사인 PSNM 마케팅이라는 핸드폰 대리점은 1조 8천억이라는 그 매출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매장, 주요 상권에 엄청난 그 대리점 매장을 가지고 있고, 열악한 대리점 판매점에 형성된 것을 상권을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LG U+도 마찬가지입니다. KT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최근에는 KT 자회사, KTCS, KTIS는 전화기 교환됩니다. 거기는 본래 핸드폰을 판매하지 않았는데, 거기도 또 대리점에, 일반 대리점의 직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비정규직을 가시켜서 그 또 상권을 뺏어가지고 눈물 흘리는 대리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동통신 그 대리점 판매점은 너무나 많은 피해 사례가 있는데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자 여러분들 딱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 3사는 수천억의 또 수재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외협력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동통신 관련 법안을 바꾸고 가는데, 이 국회에 3사 통신사 대외협력부 직원들은 상주하면서 이러한 법을 방해해놓고 자기 독점 재벌주의를 앞장선 그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에 출입하는 통신 3사, 재벌 통신 3사는 앞으로 국회의원들 만날 적에 꼭 그 등록해가지고 면담 사례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국 대리점 살리기 협회 공동회장이시고 을살리기운동본부 회장이신 이태현 회장님께서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피해 사례를 보셨겠지만 지금까지 그 대기업 본사가 대리점 가맹점들과의 그 공생관계 속에서 회사를 일으켜놓고선 이후에 회사가 크니까 대리점 주들을 번식작처럼 벌이는 이런 사태들이 회사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피해받고 고통받은 우리 대리점주들이 개인적인 피해, 개인적인 공포에서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일치 단결해서 대리점 본사가 횡포를 부리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할 때는 그것과 맞서서 전국적으로 싸울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법으로 제정이 돼서 올바른 상생관계, 올바른 유통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저희 전국 대리점 살리기 협회는 모여서 함께 싸우고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새로운 중소자영업자들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불 문제 경종을 일으켰던 남양유업 사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샘표 문제로, 이동통신 문제로 해서 계속적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전국 대리점 살리기 협회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님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을들을 보호하는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언론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지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